오늘의 썰픽,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2위입니다. 비하인드 컷 논란? 어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했죠. 스페인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살펴보는 윤 대통령과 그걸 지켜보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검은색, 흰색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현지에서 산책을 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도 담겼네요. 이번엔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읽고 또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자세히 보면요. 모니터 화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일하는 척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안건을 결재한 직후 화면이 사라진 상태를 찍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저런 사진을 공개해야 했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듭니다. 1위는요. 김승희 사퇴, 박순애 임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실무자 착오지만 관리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장관 후보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반면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결정을 내렸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음주운전은 20여 년 전 일이라 괜찮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썰픽이 좀 뜨거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좀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짧게 여러 내용 전체는 길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일단 김승희 후보자는 사퇴를 했고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노컷뉴스 보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교수 수업 평가 내용이 있는데 수업 평가 내용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나 봐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잠시 그 그래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뒤에 그러면서 조교 모집 공고가 가장 자주 나는 교수님이다. 블록 처리된 평가가 많네요. 그러니까 좀 나쁜 댓글이 좀 올라가니까 뒤에 또 정 많으심, 츤데레 스타일, 인품과 실력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또 칭찬 댓글이 또 많이 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한 졸업생이 얘기하기를 박 후보자가 당시 이게 이제 19년에서 20년 사이인데요. 조교들을 교수실로 불러서 이 사이트에 아이디 쳐서 들어가라. 누가 이 글을 올렸냐. 이걸 좀 조사를 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수업 리뷰를 검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승희 후보자 사퇴 문제부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두 번째 낙마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호영 후보자가 그렇게 낙마를 했다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부터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여성 국무위원 후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편승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임명을 했는데 이 정도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이 있었죠. 아무리 미국적 요구를 한다 그래도 이런 정도면은 전 인사 검증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검찰이 고발을 하니까,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예. 마지못해서 지금 물러나는 격이 됐는데 이 정도면 인사 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우리 정부는 다르다,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을 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 지난 정부 탓할 때가 아니고 이 정부의 지금 인사 참사 발생한 것도 좀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순애 후보자는 20년 전 그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니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알코올 농도 0.25면은 면허 취소 사유를 한참 넘은 정도의 그 단속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게 큰일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저분 지금 논문 표절 논란, 갑질 논란, 지금 저렇게 수업 리뷰를 검열했다 이런 논란까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흠이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도 안 해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그냥 임명을 하겠다? 오늘 원구성 됐지 않습니까? 예. 좀 기다렸다가 청문회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임명을 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할 거면은 저는 뭐 앞으로 국회하고 협치가 가능하겠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걱정이 든다고 하는데 윤석 대변인이 아니, 뭐. 물론 윤석 대변인이 그 걱정을 다 받아줄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예. 예. 그 구구절절 또 옳은 강동갑 말씀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계시니까 옳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이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 사퇴하셨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 예.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법 절차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더 버티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사퇴를 하신 거고 박순애 이제 장관이 되셨으니까 박순애 부총리 예. 경우에는 이제 장관이죠. 여러 의혹이 있죠. 이미 이제 0.251 그 음주 관련해서는 이미 사법 처분이 있었고 뭐 오래전 얘기라는 얘기는 제가 구체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새로 뭔가 의혹이 있어서 사법 처리 단계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는 그런 아마 판단을 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지명됐던 분들이 낙마를 해서 두 번째로 지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또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박순애 장관의 흠결도 굉장히 작지 않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총장을 너무 비울 수도 없고 사회부총리죠. 또 현실적으로 또 두 명을 다 낙마시켰을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도 고려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제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시스템은 사실 인사 시스템만 지금 망가져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오늘 사진권도 그렇고 지난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얘기를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조금 아예 구성이 안 되는 느낌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강한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은 처음에 좀 안 굴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래 우리 김승희 후보 날렸으니까 자인사퇴 했으니까 교육부 장관은 갈 거야. 라고 사실 이거는 한 명 날렸으니 한 명 가고 이거 말고는 서로 주고받기 사실은 협치 아니냐라는 전혀 해명이 안 되는 왜냐하면 당장 오늘 바로 이 갑질 논란 같은 부분들도 이 기사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회 검증, 언론의 검증, 그러니까 국회 검증은 아예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국회 검증 단계는 아예 하지 못했고 언론의 검증은 이제 한창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강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그냥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이 시스템의 문제에서 생긴 그 사고를 수습하는 태도가 너무나 독선적인 예. 태도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의원의 음주운전 관련돼서 날선 비판을 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박순애 후보자를 향한 그런 비판은 저희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교육부라고 하는 자리가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교육부의 축소 개편 논의들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애들이 너무 많이 줄고 있다. 교육 체계를 많이 바뀌어야 된다. 또 뭐 교육감의 문제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특히 이제 조직의 개편이라는 면에서는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박순애 후보 그러니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사실 이제 조직 평가고 그것을 끊임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서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변명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성과, 업무 능력, 전문성 이런 것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아니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가 말하자면 변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적어도 그런 업무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이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음주운전이 과거에는 저도 이제 한 20몇 년 전, 거의 30년 전에 의무경찰을 해서 음주단속을 많이 나갔는데 당시에는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박순애 장관, 이제 부총리죠. 박순애 부총리의 경우는 알코올 농도가 너무 세서
0.251이면 소주 4병 정도죠. 얼마 전에 영상으로 나왔던 모 연예인이 변압기를 들이받은 아침에 그분이 0.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더 마신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짚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0.251은 쉽지 않은. 저도 단속 2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수치입니다.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런 상태에서 장관 임명됐을 때 과연 이게 영이 쓰겠는가? 국회에 나오면 매번이 청문회일 거예요. 저번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라는 걸 건너뛴 후보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든 국감이든 저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관 신상 가지고 계속 이제 물러나라고 야당에서는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원하는 말하자면 이제 교육부의 장관으로서의 그런 업무의 성과 이런 걸 낼 수 있을지 부서도 굉장히 어선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저런 무리수를 두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이제 한 번 낙마한 자리, 2번 낙마하게 되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인 건 맞는데 이제 저렇게 흠이 있는 후보를 안고 가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라는 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정부 인사에 무슨 원칙이 있느냐. 내로남불 아니냐 인사 또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직무수행 그 평가가 데드크로스 나왔다고 여러 조사가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인사예요. 그 인사가 아마도 저는 인사에 있어서의 이런 부적절한 케이스 더하기 독선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을 저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비하인드 컷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비하인드 컷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논란이 된 사진을 잠깐 저기 이 PD님은 좀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인데 사실은 대부분 사진이 사실 연출이잖아요. 저희가 어디 공원 가서 친구랑 찍는 사진도 연출인데 대부분 연출이고 그런 건데 굳이 대통령실에서 저는 비화면 있는 사진을 픽해서 기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아마도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는 어떤 비서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담당 행정관이 골라서 아마 올리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세심하게 좀 봤어야 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저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 배경 하나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나온 사진. 옛날에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 방문했을 때 그 우산을 비 오는 날이어서 우산을 누가 드는 사진 쓰는 거기에 살짝 머리가 걸린 네, 그런 이렇게 원근법으로 그 사진 갖고도 굉장히 많은 그 질책을 받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사진인데 그런 정도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지금 저 사진 말고도 몇몇 사진이 지금 뭐 종이가 지금 뭐 나오는 저 사진인데요. 이 사진 말고 이 전 사진인데 빈종이 논란이 있는. 예, 근데 그런 사진도 나오고 그 앞면이 이제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빈종이 논란이 있다 정도까지밖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나올 만한 사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거죠. 예, 실제 화면을 열심히 보는 화면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뭔가 이제 내용은 보이면 안 되겠죠. 보안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빈종이가 아닌 것으로 확실히 보이는 그런 사진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뭐 그 B컷이고 그리고 언제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공개를 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의전이나 홍보 이런 차원의 미숙함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 순간에 일종의 이제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는 대통령실이 참 미숙한 것도 있고 저는 아무리 연출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심이나 진정성이 담겨야 되고 그 진심이나 진정성이 담겨 있게끔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렇게 비나면 빈종이 이런 논란을 저는 빚는 거는 매우 미숙하고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단순한 실무자들의 미숙함 수준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류의 사진들도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모든 정치인들은 뭐를 하든 메시지를 좀 담고 싶거든요.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그 뭔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빈 화면 보는 사진이든 빈 종이를 보는 사진이든 아이스크림 먹는 사진이든 김건희 여사가 내려다보는 사진이든 솔직히 메시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걸로 전달하고 싶다.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실무자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픽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실무자들이 잘못 골랐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해나가면서 어떤 그 메시지와 의도를 담는 이런 어떤 시스템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빈종이 같은 경우는 억지로 가리고 뭐 내용이 나오면 안 되니까 피했다는 설명도 있고요. 앞서 이제 빈 화면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한 뒤에 화면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사진이 찍혀서 그렇다 그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